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는데 왜 그는 옛 왕조에 남았을까요? 만약 여러분에게 한 시대의 막이 내리고 새로운 시대가 눈앞에 펼쳐지는 격변의 순간이 찾아온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낡고 병든 왕조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길목에서 새로운 영웅이 손을 내밀며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자고 제안한다면 말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쉬워 보이는 새로운 시대를 향한 발걸음이 될 텐데요. 하지만 여기 그 쉬운 길 대신 가장 어렵고 고독한 길을 택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왜 모두가 새로운 시대를 갈망할 때 홀로 낡은 왕조에 대한 변치 않는 충절을 선택했을까요? 그의 비극적인 취호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울림을 주며 그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는 과연 단순한 이상에 불과했을까요? 아니면 현실 속에서 더욱 빛나는 의미를 가졌을까요? 우리는 오늘 한 인간의 고뇌와 결단이 역사의 물줄기를 어떻게 바꿨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시대를 초월하여 왜 여전히 중요한지 깊이 있게 탐구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인물은 바로 고려 말의 마지막을 지킨 충신, 포은 정몽주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14세기 후반,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고려는 이미 500년 가까이 이어져 내려온 왕조였지만 그 끝자락은 위태롭기 짝이 없었죠. 왕실은 무기력했고 권문세족들은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잦은 전염병과 기근, 그리고 끊임없이 몰려오는 외부의 침략으로 인해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특히 동해와 남해를 가리지 않고 출몰하며 마을을 불태우고 약탈을 일삼던 왜구들의 만행은 백성들의 피폐함을 극대화하는 주범이었죠. 잿더미가 된 마을과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의 표정은 당시 고려의 암울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고려의 조정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없었습니다. 개경의 궁궐 안에서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끔찍한 암투가 끊이지 않았고 백성들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탐욕스러운 관리들이 판을 쳤습니다. 왕권은 땅에 떨어졌고 국가의 기강은 해이해질 대로 해이해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배가 폭풍 후 속에서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모습과 같았다고 할 수 있죠. 백성들은 더 이상 고려라는 이름에 어떤 희망도 걸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끝내줄 새로운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을 뿐입니다. 바로 이때 새로운 시대의 싹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북방의 강력한 세력과 왜구를 물리치며 백성들의 신망을 한몸에 받던 한 군인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이성계였습니다. 그는 뛰어난 무력과 탁월한 지도력으로 전장에서 연전연승을 거두며 고려의 유일한 희망처럼 떠올랐습니다. 그의 등장은 단순히 군사적인 승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질서를 뒤엎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 이 혼돈을 수습해주기를 바라는 민심의 염원이 한데 모인 결과였죠. 이성계는 점차 고려의 중심 세력으로 부상하며 새로운 왕조 개창의 움직임을 태동시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성계가 이끄는 신흥 세력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을 때 고려에는 마지막까지 그 왕조의 기둥을 지키려 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몽주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뛰어난 학문적 재능을 보이며 과거에 급제했고 성리학의 대가로서 많은 제자를 길러냈습니다. 그의 학문은 단순히 책 속에 갇힌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의 삶을 이해하고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깊은 통찰력을 담고 있었죠. 그는 외교관으로서 명나라를 오가며 뛰어난 수완을 발휘했고 내정에서는 백성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는 등 다방면에서 탁월한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몽주라는 이름 석자는 당시 고려 백성들에게 흔들리는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희망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강직한 성품과 흔들림 없는 신념은 혼탁한 세상 속에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학자로서, 정치가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그가 보여준 모습은 고려의 마지막을 지키는
굳건한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그는 나라가 병들고 백성이 고통받는 현실을 누구보다 안타까워했지만 결코 고려라는 이름표를 버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굳건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무너져가는 왕조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그의 초상화에서 느껴지는 굳건하고 강직한 표정은 그가 얼마나 자신의 신념에 충실했던 인물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처럼 정몽주는 새로운 세력의 유혹이 거세게 몰아치는 격동의 시기에 고려의 마지막 불꽃을 지키려는 외로운 싸움을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의 외로운 싸움은 더욱 거센 파도에 직면하게 됩니다. 흔들리던 고려의 운명은 위화도 회군이라는 거대한 사건을 맞으며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했죠. 요동 정보를 명받아 출정했던 이성계 장군이 압록강 위화도에서 회군을 단행하며 개경으로 돌아와 권력을 장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고려의 조정은 이성계와 그를 따르는 신흥 세력의 손아귀에 놓이게 되었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려는 움직임은 마치 거스를 수 없는 물결처럼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 또한 혼란스러웠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진 혼란과 무능한 정권에 지쳐있던 민심은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이성계에게 새로운 희망을 거는 듯 보이기도 했으니까요. 이러한 격동 속에서 이성계 세력에게 정몽주라는 인물은 반드시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여야 할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그의 학문적 명성과 백성들의 신망, 그리고 고려의 정신적 지주로서의 위상은 새 왕조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만약 정몽주가 새로운 세력과 손을 잡는다면 백성들의 지지는 물론이고 고려의 충신들마저도 쉽사리 새 왕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성계는 정몽주에게 여러 차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그에게 함께 새로운 세상을 열자고 설득했고 심지어는 자신의 병권을 넘겨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건네며 회유하려 애썼죠. 상상해보세요. 고려의 마지막을 지키려 애쓰던 한 충신에게 새로운 시대의 영웅이 손을 내밀며 모든 것을 함께하자고 제안하는 순간을 말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당시 정몽주에게 가장 쉬운 길이자 가장 강력한 유혹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몽주의 마음속에는 불사이군, 즉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는 확고한 신념이 뿌리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고려라는 오랜 왕조의 충신으로서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지켜볼지언정 새로운 왕조의 개창에 동참할 수는 없다고 굳게 믿었던 것이죠. 이러한 그의 신념은 이성계 세력에게는 거대한 걸림돌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은 정몽주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그는 정몽주를 찾아가 술잔을 건네며 역사의 경랑 속에서 피어난 한 편의 시를 읊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하여가입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 시는 마치 얽히고 설킨 칠렁쿨처럼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우리가 함께 어울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고 제안하는 듯 들립니다. 겉으로는 부드러운 화합의 제스처였지만 그 속에는 정몽주에게 고려에 대한 충절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선택하라는 날카로운 회유가 담겨 있었죠. 이방원의 시를 듣는 정몽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수많은 상념과 고뇌가 교차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방원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며 자신의 변치 않는 충심을 담은 시로 화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단심가입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 시는 자신의 몸이 부서지고 재가 되어 사라질지라도 임금과 나라를 향한 한 조각의 붉은 마음, 즉 충절은 결코 변치 않을 것이라는 굳은 결의를 담고 있습니다. 하여가가 새로운 시대의 유혹을 상징한다면 단심가는 무너져가는 옛 왕조에 대한 변치 않는 충절을 상징하는 시로 남아있죠. 이 두 시는 단순히 문학작품을 넘어 고려말 격동의 시대의 두 세력이 벌였던 치열한 심리전과 첨예한 대립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역사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정몽주는 자신의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던 충절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홀로 외로운 길을 걷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죠. 그의 이러한 선택은 그에게 어떤 운명을 가져다 줄까요? 밤늦도록 서재에 비치던 달빛 아래 고뇌에 잠긴 그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결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이미 확고하게 자리 잡은 충절이라는 굳건한 신념은 그 어떤 권력의 유혹이나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바위와 같았을 겁니다. 고려라는 이름 아래 500년의 역사를 함께해온 나라에 대한 그의 헌신은 결코 새로운 시대의 물결에 휩쓸려 사라질 수 있는 가벼운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대의 흐름은 마치 거대한 폭포수처럼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죠. 이성계 세력은 이미 고려의 심장부를 장악하며 새로운 왕조의 기틀을 다지고 있었고 그들의 눈에 정몽주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마지막 걸림돌로 비쳤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몽주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려의 기둥이 흔들리는 것을 보며 끝까지 그 기둥을 붙잡고 서 있으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그에게 전해집니다. 역성혁명의 주역인 이성계가 사냥 중 낙마하여 위독하다는 소식이었죠. 이 소식은 정몽주에게 깊은 고뇌를 안겨주었을 겁니다. 개인적인 정으로 보면 병문안을 가는 것이 도리였으나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적대 세력의 수장을 찾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정몽주는 끝내 이성계의 병문안을 가기로 결정합니다. 어쩌면 그는 마지막까지 이성계의 마음을 돌려 고려를 지키고자 하는 일말의 희망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오랜 시간 함께 학문을 논하고 정을 나눴던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려 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이유에서든 그의 발걸음은 위태로운 운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정몽주가 이성계의 병문안을 마치고 돌아오던 그날 밤, 개경의 밤하늘은 유난히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도 알 수 없는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을까요? 그가 도착한 곳은 바로 선죽교였습니다. 개성 시내를 흐르는 작은 개천 위에 놓인 이 다리는 그날 밤 정몽주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비극의 현장이 되고 말았죠. 어둠이 짙게 깔린 선죽교 위로 정몽주가 탄 가마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죽여 기다리던 자객들이 어둠 속에서 튀어나와 덮쳤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이방원, 훗날 조선의 태종이 될 인물이 보낸 자객들이었죠. 정몽주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이방원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무방비 상태였던 정몽주는 자객들의 칼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칼날이 그의 몸을 관통했고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붉은 피는 차가운 돌다리 위로 낭자하게 흩뿌려졌고 어둠 속에서도 선명한 그 핏자국은 그날 밤의 비극을 영원히 기억하게 할 상징이 되었죠. 선죽교 위에서 고려의 마지막 충신은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바쳐 충절이라는 가치를 지켜냈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히 한 인물의 비극적인 최후를 넘어 500년 고려 왕조의 종말을 알리는 비극적인 서곡이었습니다. 정몽주가 지키려 했던 것은 단순히 허물어져가는 낡은 왕조의 명맥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목숨 바쳐 수호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가치와 대해 곧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최고의 덕목인 충절이었으니까요. 그의 죽음은 비록 이성계 세력에게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걸림돌 제거였겠지만 후세 사람들에게는 시대를 초월하는 숭고한 신념의 상징으로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선죽교에 새겨진 붉은 핏자국은 단순한 얼룩이 아니었죠. 그것은 한 인간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키려 했던 가치의 증명이었고 비록 권력의 흐름 속에서는 실패처럼 보였을지라도 결코 꺾이지 않았던 정신의 승리였습니다. 그의 비극적인 선택은 단순한 고집이 아닌 한 시대를 관통하며 영원히 기억될 숭고한 신념이었음을 극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처절한 비극성과 함께 그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의 숭고함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느끼게 됩니다. 진정한 충절은 한 왕조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을 넘어 자신이 옳다고 믿는 대의를 목숨 바쳐 지키는 용기 있는 선택이라는 것을 말이죠. 선죽교 위의 피어난 붉은 얼룩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500년 고려의 마지막 순결이자 새로운 조선의 서막을 알리는 비장한 신호탄이었죠. 이성계 세력에게는 거침없는 권력의 길을 여는 방해물 제거였겠지만 역사의 큰 물줄기 속에서 정몽주의 죽음은 전혀 다른 의미로 새겨지게 됩니다. 비록 그는 자신이 지키려 했던 왕조의 몰락을 막지 못했지만 그의 피는 새로운 시대의 권력자들조차 감히 부정할 수 없는 숭고한 가치를 증명하는 인델러벨 마어, 지울 수 없는 흔적으로 남았으니까요. 조선이 건국된 후 역사의 승자들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겠지만 정몽주라는 이름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 거대한 그림자로 남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충절은 더욱 빛을 발하며 후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렸죠. 왕조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을 넘어선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의 상징으로 말입니다. 그의 비극적인 선택은 단순한 고집이나 시대착오적인 행동으로 치부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개인의 안위보다 대의를 우선하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신념을 목숨 바쳐 지켜낸 용기 있는 행동으로 재평가되었죠. 마치 땅속에 묻힌 씨앗이 오랜 시간 후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 그의 정신은 그렇게 시대를 초월하여 존경받는 위대한 유산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수많은 후대 인물들이 정몽주를 기리며 그의 묘를 찾았고 선주교는 단순한 다리가 아니라 충절의 성지로 기억되었습니다. 역사의 기록 속에서 그의 이름은 단순히 고려의 마지막 충신이 아닌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인간 정신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본보기로 자리매김했죠. 그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탐욕과 겉모술수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도덕적 가치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지를 온몸으로 보여준 승리였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가장 고독하고 비극적인 선택이 가장 큰 울림과 영원한 가치를 남기기도 한다는 것을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정몽주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격변의 시대, 모든 것이 흔들리고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던 그 혼돈 속에서 그는 개인의 안위나 영달 대신 오직 신념을 택했습니다. 쉬운 길, 즉 새로운 권력에 순응하고 함께하는 길 대신 가장 어렵고 외로운 길을 걸어갔죠. 그의 고독한 용기는 우리에게 과연 나는 무엇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때로는 대세에 따르는 것이 현명해 보일지라도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는 울림을 전해주는 것이죠. 선주교에 새겨진 붉은 핏자국은 비록 세월의 흐름 속에 희미해졌지만 그 위에 깃든 정몽주의 숭고한 정신은 오늘날까지도 살아 숨쉬는 듯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와 도덕적 가치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이자 용기 있는 선택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강력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